자, 그래가지고 그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고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라면서 보도된 스캔들이었는데, 그런데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바로 그 당시에 17살의 여고생이라고 알려진 여성입니다. 당시 나이 17살, 그녀의 이름은 에하라 호노리라는 여성입니다. 출신지는 오사카입니다. 그녀는 1999년 11월 8일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스캔들이 나온 당시 여고생이라고 게재가 되었었어요. 여고생, 여자 고등학생. 다시 한번 그 방송에 나왔던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17살에 여자 고등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 고등학생. 자, 여자 고등학생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녀는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가로 열고 싱그르마자 조시코세 네왔나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싱글맘, 여자 고등학생 여고생이 아님 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고 그녀가 올린 사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녀는 실은 여고생이 아니라 미혼모였어요. 자, 그녀의 본인의 SNS가 스캔들 당시에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그녀의 SNS가 해킹을 당하고 그녀의 SNS가 막 널리 막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의 그녀가 올린 포스트에 트위터 그 플랫폼에 그녀가 코이스케와 관련된 그 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글을 올릴 때 굉장히 기쁜 듯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녀 말로는 그가 무리하게 관계를 냈고 그가 무리하게 술을 먹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트위터는 굉장히 기쁜 듯이 글을 올렸던 거야. 그리고 친구와 나눌 라인, 우리나라 카카오톡 있잖아. 라인이 유출됩니다. 그리고 에하라 씨는 친구에게 코이데 씨와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라인 교환한 글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녀가 이제 그녀의 친구와 함께 나눈 라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응? 코이데 케이스키랑 잤어. 와라 크크크 이렇게 남겼어. 그 친구가 진짜 그 녀석? 진짜야? 진짜야. 진짜 대박. 남자 합쳐서 8명이서 마시다가 여자애가 4명이 되고 코이데 케이스케가 날 골라줬어. 그리고 거기서 호텔 가서 잤어. 그러니까 진짜가 맞을까? 진짜? 이렇게 남겨요. 그래서 이 친구와 라인을 보면 코이데와 그 데이코크라는 그 약간 제국 호텔, 한국말로 하면 제국 호텔이라는 곳에 묵으면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여기서 나는 그 제국 호텔이라는 곳에 갔을 때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제국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도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바로 그녀가 제국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가 무리하게 관계를 요구했고 그가 무리하게 술을 먹였다. 난 하기 싫었는데, 난 저항을 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저항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죠. 자기 발로 호텔로 찾아갔고 자기가 엘리베이터 사진까지 찍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어요. 이게 과연 무리하게 관계를 강요당한 여성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케이스케가 나를 골라줬어 라고 말을 했어. 나를 골라줬다라는 말을 했어. 글쎄요. 너무 아까 그 프라이데이에서 너무 무섭고 그가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했던 그 여고생이라고 지칭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자,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라고 싫어하는 것 치고는 너무 들떠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보이죠. 정말 싫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라인과 인스타그램에 그녀의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 케이다랑 잤어 그랬더니 으소치게야 거짓말 하지마. 그러니까 뭔가 뭐랬냐면 둘이서 호텔에 있어 지금 호텔은 now 라고 해. 그러면서 진짜야? 그랬더니 그래서 뭐 너무 좋다면서
그 사진 진짜 증거 사진 보내봐라고 했더니 그녀가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여기에 이렇게 보냈죠. 그러면서 야, 너 너무 가볍게 그렇게 뭐 하지 마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코이데이니까 괜찮아 라고 해. 코이데야까라 이노 라고 보내.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녀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죠, 친구한테. 그러면서 그와 함께 라인 보낸 거를 우리 둘이 라인도 했어 라면서 이 라인 보낸 걸 친구한테 캡처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이라면서 사진 찍어 보내줬어, 멋있어 라면서 그 코이데가 찍어서 보낸 사진을 지금 여기다 올린 거야. 뭐야, 이 남성년 너무 멋있어, 뭐 죽어도 좋아, 뭐 신있다, 뭐 죽어도 좋아, 약간 이런 글이야. 그래서 아리가또네 마다 이츠데모 불러달라면서 이츠데모 불러줘 라면서 그와 연락한 거를 이렇게 캡처 보내준 거야. 장난 아니지 않니? 그래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 보내줄래? 라고 해가지고 보냈고 남자가 웃었고 그 다음에 고마워, 다음에 언제든지 불러줘. 그래서 친구한테 그가 지금이라고 보내준 사진이야, 너무 멋있어, 나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친구랑 라인한 게 이렇게 올라왔죠. 장난 없다. 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되게 막 나쁜 새끼, 더러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완전 또 색안경이 싹 벗겨지죠. 자, 또 상대해줘 라고 이렇게 보냈어. 나 또 상대해줘. 아니, 억지로 당했다는 여자가 언제든지 또 상대해줘 라고 보내고 너무 멋있다, 가꼬이 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죽어도 좋아,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보냈으면서 자, 이렇게 보냈어요. 이순이 토타샤시노 그때야 라고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찍은 사진 보내줘. 아까 잠깐 제가 라인 보내드린 거 있죠? 그냥 캡처한 거였더니 아리가또, 고마워, 언제든지 또 상대해줘, 아이데니시대 라고 보내. 마다 이츠데모 히마나 토끼 아이데니시대, 언제나 한가할 때 나 상대해줘. 직업 여성인가요?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녀의 이런 라인이나 인스타그램, 뭐 그녀의 트위터가 해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뭐야, 처음에는 17살의 여고생이 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고 강제로 음주를 취한 상태에서 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너무 멋있고 또 상대해달라는 말을 보내고 그와 같이 머물렀던 호텔에 사진을 올리고 그녀가 직접 막 친구와도 막 그가 너무 좋아, 너무 했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그녀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그녀의 SNS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냐 꽃뱀 같은 일 많이 다 올렸더니 그녀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게 그녀가 직접 쓴 글이에요. 자, 제가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랑 얼굴이랑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간에 사실이 아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SNS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프라이데이에 게재되어 있는 코이데 케이스케 상과의 일은 사실입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저는 프라이데이에 게재되었음 하는 마음의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사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요. 거짓말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프라이데이에 제보한 것도 아닙니다. 코이데 케이스키의 여자 사장의 여자 관계를 어떤 기자가 냄새를 맡고 저에게 도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게 그녀의 글이었어요. 그녀가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었어요. 나는 내가 프라이데이에 제보한 건 돈 때문도 아니고 나는 그에게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이걸 알리고 싶어서 프라이데이 게재한 것도 아니고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분이 날 찾아와서 그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자, 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무리행위를 당한 건 사실이야. 강제로 술을 먹임을 당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던 것도 사실. 그리고 프라이데이에 정보를 팔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금전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실 그녀의 친엄마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녀의 친엄마는요, 생활보호 대상자였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게 사실로 밝혀집니다. 금전적 목적이 아니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녀가 금전적 목적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걸 2017년 6월 22일호에서 주간문춘이 보도합니다. 자, 그녀는요, 17살이라는 여고생 이미지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코이데와 관계를 가진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SNS에 올립니다. 어떤 글일까요? 자, 그녀가 올린 트위터입니다. 뭐라고 올려있냐. 촬영으로 오사카에 와 있어. 코이데 케이스케君과 둘이서 빠. 이러쿵저러쿵 수다를 떨다 왔어. 멋있었어. 라는 글을 그녀가 직접 트위터에 올려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사츠의 촬영 때문에 오사카에 와 있어. 코이데 케이스케君이랑 둘이서 바에 갔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왔어. 근데 너무 멋있어. 각과 욕 같다요. 크 이렇게 남긴 거야. 갖고 욕 같다라는 말 아시죠? 갖고 욕 같다 너무 멋있었어 라고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이런저런 사실이 막 알려지자 그가 제대로 꽃밤에게 물린 거 아니냐, 노림수를 당한 거 아니냐, 그녀가 다 알고 돈을 노리고 그를 그냥 꼭 문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막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소문을 부정하기 위해서 6월 15일 발매 주간문춘 6월 22일자로 그녀의 그 경위를 고백을 하는 글을 올립니다. 자, 왜 잡지인가? 왜 주간문춘인가 하면은 사실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린 이 정보 제공을 한 프라이데이에 그 기사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녀가 최초로 이 정보를 흘린 건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주간문춘이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정보 제공을 받았던 이 주간문춘에서 그녀가 금전 목적임을 증언하고 자기가 돈을 노리고 하는 걸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주간문춘은 좀 신중하게 기사를 좀 검토하고 나서 검토한다고 하고 오케이를 바로 그녀에게 때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 녀석은 주간문춘이 자꾸 확실한 답을 주지 않자 프라이데이로 옮긴 거야.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걸. 대박이지. 자, 5월 잡지 취재에 응한 그녀는요, 사실 코이데에게 나 지금 기사랑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인터뷰했어요 라고 나서 6일날 코이데 본인과 만났습니다. 자, 코이데는요, 프라이데이가 그녀에게 제시한 가격을 들어요. 근데 프라이데이가 그녀에게 제시한 가격은요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되는, 230 정도 되는 돈이야. 그녀는 금전 목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프라이데이에서 돈을 받았어요. 20만 원을. 그래서 그 코이데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기사 중지시켜.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돈이 얼마냐? 20만 원의 10배인 200만 원까지 돈이 나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넘는 돈이 이제 그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에하라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저는 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그쪽에서 저에게 돈을 제시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일본 스포니치라는 그 곳은 그 주간지에서는요 500만 원이란 돈을 받았다, 뭐 제시를 했다, 뭐 그런 금액이 오갔다 합의금으로 라고 말이 나왔어. 그런데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해요. 500만 원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미묘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자, 그런데 주간문춘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녀가 이 에아라라는 여자가 처음에 주간문춘에 왔을 때 왜 이걸 정보를 제공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뭐 용돈벌이가 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용돈벌이가 될 거라고 했다. 용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했다라면서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이 주간문춘의 정보 제공을 할 때 확실하게 말한 거야. 그래갖고 주간문춘은 그녀가 돈을 지금 금전적인 목적이야? 그럼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주간문춘이 약간 보류를 시켰는데 그때 그녀가 그 프라이데이에 가가지고 말을 한 거지.
자, 에하라 씨가 프라이데이로 받은 그 살해의 금액을 대답하자 코이데가 내뱉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50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에하라가 이래. 그 여자가, 에하라가, 나는 사실 돈 받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수습되는 건 싫어. 그렇게 수습되는 건 싫어. 라고 했더니, 코이데가, 이꾸라, 100, 150, 200?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얼마? 100? 150? 200? 여기 200만 엔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 1000만 원? 1500? 2000? 라면서 점점 금액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증언해. 사실 나도 생활이 어려웠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뭐 소리대이요 라고 했어요. 뭐 그쯤에서 됐어. 그걸로 괜찮아 라고 말했대. 그래서 200만 엔이라는 주겠다라는 이 코이데의 말을 듣고 그녀가 바로 프라이데이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기사 내보내지 마세요 라면서 기사를 멈추라고 했대. 하지만 프라이데이는 그녀에게 분명 20만 엔을 줬고 기사는 다 작성되어 있고 이 빅뉴스를 내보내겠어? 프라이데이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프라이데이인데 그래서 그녀에게 그럴 수 없어요. 기사 나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프라이데이가 이 기사를 내보냈고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여성이 돈을 얻지 못했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6월 15일 어뮤즈는요, 여성과의 사이에 10일 일자로 합의가 성립됐다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준 거야. 왜? 그가 사실은 검찰 측에 경찰에 끌려갔잖아. 불구속 입건됐잖아. 뭐냐면은 미성년자 조례 위반, 음행 혐의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커지면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녀와 이미 합의를 해야만 했어. 그래서 그녀와 합의를 하고 이제 좋게 끝내시다라고 해가지고 그녀에게 돈을 분명 줬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조금 큰 고액의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거다라는 게 일간의 주장입니다. 자, 17살의 미성년자의 나이에 수백만에서 1천만 엔, 그러니까 거의 몇 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왔다 갔다 한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소문인 거죠. 자, 스캔들을 주간지에 팔아가지고 이게 유명해지면 나한테 돈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분명 그녀한테는 있었고요. 거기다가 엄청 10대 나이에 받을 수 없는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보면은 그녀는 금전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무실은 그 정도의 돈으로 형사 사건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그렇지만 이 스캔들이 맨 처음 터졌을 때 CM, CF, 영화 드라마 다 중지됐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가까이 되는 거야. 수백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거를 진짜 형사 입건까지 됐으면 더 큰 금액을 물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진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500만 엔 정도의 협상금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200만 엔이 합의금이다, 500만 엔이 합의금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녀가 500만 엔을 불렀대요. 그런데 코이데 측에서 200만 엔 정도로 합의하자라고 해가지고 200만 엔에 합의가 됐다 라는 이런 말도 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녀의 정보가 이렇게 딱 유설이 되면서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는 여성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여자의 생활을 보면 돈이 필요해서 이 코이데를 완전히 문 거다, 꽃뱀이 완전히 물었다 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녀의 엄마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그녀와 그녀의 집안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도 또 대박 사건 나옵니다.